자, 오늘부터 공탁입니다. 공탁 31번부터. 자, 공탁관에 공탁통지서 내지 공탁사실통지서 발송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집행공탁하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 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규정이 없거든요. 자, 금전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에게는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해야 하죠.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인 법령 등에 따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 사실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채권 양도 통지를 받아 혼합공탁을 했어요. 그런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일단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압류채권자에겐 굳이 사실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가압류채권자에겐 사실 통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해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경합을 원인으로 집행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똑같은 얘기죠? 다 똑같은 얘기인데 얘만 일부에 대해서 압류예요. 근데 일부든 전부든 어쨌든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공탁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32번. 금전채권 일부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집행공탁하는 경우 자, 금전채권이 있고 내가 이만큼이 있는데 채권이 이만큼에 대해서 지금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채권을 지는 제3채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금전채권액 전액 이거 말고 이거를 포함해서 이거를 전체 다 지금 집행공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탁 근거 법령 조항은 291조 및 241조 제1항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 채무자를 기재하고 제3채무자는 공탁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가압류 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 피공탁자란에는 이 원래 채무자 원래 있잖아요. 채무자를 기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만큼은 변제공탁 부분이 있거든요. 제3채무자는 공탁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가압류 발령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되죠.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 그는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 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 채무자의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존속한다. 자,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집행채권액을 공탁을 했어요. 그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 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 채무자의 출급 청구권. 얘가 출급 청구권을 가질 거 아니에요? 얘가 공탁한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이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얘기겠죠.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는 출급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공탁자는 회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변제공탁, 가압류한 부분 제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이잖아요. 그러면은 변제공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만큼은 채무자가 이제 출급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제공탁이니까 이 제3채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 청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명령을 얻은 후
지급 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다. 자, 가본탁? 한봉상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됐다. 그러면은 이제 지급 위탁, 사유 신고. 그래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면 무조건 지급 위탁이다.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탁한 후에 가압류 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에 취하되거나 하면은 실효가 됐어요. 피공탁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고 가가지고 공탁관에게 출급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33번. 공탁법 제5조의 2 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라 다음 주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피해자를 위해서 이 사람한테 공탁해야 되니까 인적사항 알려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다가 이제 공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공탁권은 공탁물 납입 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 납입 통지서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형사 공탁 사실 통지서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및 검찰 내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은 공탁 기록에 편철한다. 공탁관이 보내는 거예요. 통지서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계속 중인 법원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통지서 사본은 공탁 기록에다 편철을 해야죠. 자,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형사 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다이렉트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게 아마 작년인가 언젠가 바뀌었을 거예요. 자,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의 경우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상속인의 인적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해가지고 형사공탁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만 있고 상속인의 인적사항까지는 필요 없어요. 일단 사망한 피해자랑 동일인이다 라는 것만 확인해주면 된다는 거. 자,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 원인 사실을 피해 발생 시점,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그렇죠? 형사공탁은 어쨌든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 그리고 내가 해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수도 있고, 그쵸? 그럼 모른다고 해서 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이런 걸로 이제 다른 거를 적어가지고 이제 특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갑은 을에 대해서 물품, 대금, 채무,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요. 부담하고 있는데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 통지서와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해서 정의 채권 가압류 결정이 순찰적으로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혼합 공탁을 하려고 해요. 자, 갑이 을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채권자죠. 근데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 통지서가 일단 도달을 했어요. 그럼 양수인이 병이에요. 근데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해서 정의 채권 가압류, 정이 또 여기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이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혼합 공탁을 하려고 그래요. 왜? 뭔지 모르니까. 민사집행법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기재하고 가압류 채권자 정은 피공탁자로 기재하지는 않지만 공탁 원인 사실란에는 가압류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지명채권이 지금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 둘 중에 누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기재를 하고 가압류된 거에 대해서는 굳이 가압류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할 필요는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공탁 원인 사실란에는 가압류가 있어요 라는 거를 적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3채무자, 갑은 어쨌든 얘가 제3채무자인 거잖아요. 공탁 신청 시 가압류 결정문 사본과 공탁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쵸? 제가 공탁했어요. 공탁 통지서 및 공탁 사실 통지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료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우편료는 언제나 세트로 같이 간다는 거. 자, 양수인은 양도인의 승낙서나 그에 대한 공탁물 출급 청구권 승소 판결 이외에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승소 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병이 양도인 을의 승낙서. 저 얘한테 승낙서 받았어요. 제가 확실하게 권리자예요. 나는 승낙서, 그에 대한 공탁물 출급 청구권 승소 확정, 그리고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서. 얘도 저한테 승낙해줬어요. 출급 청구권 확인 혹은 승소 확정 판결을 첨부하면은 얘가 그 명확한 권리자잖아요. 그러니까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양수인 병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에 의해 얻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다른 책임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에 의해서 채권 만족을 얻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 하는 공탁금 회수 청구는 할 수 없다. 자, 양수인이 지금 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하는데 집행 권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양수인 병이 지금 집행 권한을 얻었어요. 그리고 제3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채권에 대해서 만족을 얻은 거잖아요. 그쵸? 그치만 다른 이제 책임 재산이니까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할 수 없냐라는 건데 아니죠. 왜? 양수인은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채권 만족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3채무자 갑의 혼합공탁 이후 가압류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다른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생기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공탁관은 혼합 해소문서가 제출된 후 압류명령을 발련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혼합 공탁이 있으면 무조건 다른 압류가 이루어져 뭐 경합이 있거나 뭐 하거나 해도 어쨌든 해소문서가 필요해요.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 배당 집행할게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수용 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용에 대해서 공탁을 하는 거죠.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게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탁을 하는 거죠. 공탁자를 상대로 한 전부금 소송에서 공탁 유가증권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는 조정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조정 조서를 가지고 공탁된 수용보상금 채권을 전부 채권자가 직접 출급할 수는 없다. 공탁자는 공탁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용 이제 한 회사나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누군가 여기다가 얘가 공탁을 했는데 공탁금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부금 소송을 걸었어요. 전부금 소송을 걸어서 직접 출급할 수 있다는 조정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수용보상금 채권을 전부 채권자가 직접 출급할 수는 없어요.
직접 출급할 수는 없고 뭐 위탁 절차라던가 뭐 다른 절차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는 거죠.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할 수 없고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해서 제한물건이나 처분 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할 수는 없다. 자, 수용보상금이 공탁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게 동시이행 아니에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서 수용보상금을 공탁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를 해달라고 반대급부로 이거를 기재를 할 수는 없어요. 동시이행이 아니니까. 그리고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해서 제한물건, 처분 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런 등기를 일단 말소해라 라는 거를 제한물건에 대해서 등기 말소에 대해서 이제 반대급부로 기재할 수는 없다는 거. 자,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이 있은 후 제3자가 보상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압류하지 않은 근저당권자도 압류한 것으로 취급하여 공탁할 것은 아니다. 자, 애초에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토지에 대해서 수용 재결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상금 채권이 그러면 이제 보상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상금을 제3자가 압류를 한 거예요. 근데 근저당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를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사업시행자는 압류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보상금을 그냥 공탁을 하면 되고 압류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가지고 얘도 압류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공탁서에다 적는다던가 뭐 이렇게 취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업시행자가 일단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공탁을 했는데 공탁이 무효예요. 그러면 이거는 보상금을 지급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수용재결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왜? 공탁 자체가 무효니까. 수용 전 토지에 대해서 체납처분에 의해서 압류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어요.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해서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금 채권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 자, 수용 전 토지에 이제 체납으로 압류 처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보상금이 나왔죠. 체납처분에 압류를 했어요.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체납처분에 대해서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해서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의 우선권이 여기에 대해서 우선권이 수용금 채권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종전순위대로 유지된다. 아니라는 거죠. 이거랑 이거는 다른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있었던 순위가 여기서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공탁자는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쵸? 이거는 공탁자가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한테 가야 될 것 같아. 이건 누구한테 가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이런 거는 공탁자가 판단하는 거니까.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 지정 여부, 근거 조문, 사유 신고 이런 걸 종합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해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죠.
민사집행법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꼭 규정하면서 이제 채권자의 공탁 청구, 추심 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가 압류됐어도 전체를 다 공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집행공탁이고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처분금지 가처분이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자 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도 할 수 있다.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금전채권이 있어요.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렸는데 제3채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제공탁, 처분금지 가처분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 이거를 할 수 있냐는 건데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권리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채권자 불확지에 의해서 변제공탁을 하는 거지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집행공탁은 뭐 압류가 됐거나 뭐 이렇게 한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배당이 들어가는 거지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다는 거. 자, 민사집행법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료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 사유신고를 했더라도 배당가입 차단료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변제공탁의 효력밖에 없으니까. 집행공탁이 아니니까 집행공탁의 성질인 이 배당가입 차단료가 발생할 여지가 없겠죠. 자, 혼합공탁의 신청 또는 출급정차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채권양도 통지, 채권 가압류 결정정보 이 동시에 송달됐어요. 그러면 제3채무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기재하고 공탁 근거 법령 조항량에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그쵸? 이게 뭔 말이에요? 채권 양도 통지가 왔어요. 양도 통지가 왔는데 결정 정보도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피공탁자란에 양도인이랑 양수인을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집행공탁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 같은 경우에는 변제공탁이고 이거는 집행공탁이니까 혼합공탁을 한다는 거.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되고 공탁서의 피공탁자를 채무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자,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게 압류 등이 경합이 됐어요. 제3채무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근저당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제공탁을 해야 되죠. 근데 또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혼합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를 근저당권자로 기재해야 한다는 거죠. 수용대상 토지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어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토지 소유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 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했어요. 자, 가처분권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때는 토지 소유자는 채권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집행공탁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어쨌든 이게 위탁이 아니고 자기가 출급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어서 가처분권자 토지 소유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면서 가압류가 있어가지고 집행공탁도 같이 해서 혼합공탁을 했어요. 근데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채권 가압류가 실효됐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를 첨부를 해가지고 실효됐으니까 저 이거 출급 청구할게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동일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 명령이 송달된 이후 채권 양도에 통지가 도달되어 제3채무자가 혼합 공탁을 하는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지급 위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탁소에 출급 청구할 수 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가면 무조건 집행이기 때문에 배당이 저기가 되기 때문에 지급 위탁 절차를 거쳐야 돼요. 무조건. 자, 수급 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직접 청구권.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한 압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발주자는 수금사업자의 직접 청구권 발생 여부, 수급사업자의 직접 청구권과 압류나 가압류 사이에 우열을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체 공탁, 집행 공탁을 결합한 혼합 공탁을 할 수 있다. 자, 수급. 발주자에 대한 이제 직접 청구권.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이제 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그 압류나 가압류가 만약에 경합을 해요. 이 두 개가 압류, 가압류에 의해서 경합을 해요. 그러면은 제3채무자인 발주자는 수급 사업자의 직접 청구권, 발생 여부, 그리고 수급자의 그 직접 청구권, 압류나 가압류 사이에 우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권리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집행공탁을 결합한 혼합공탁,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결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해방공탁금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방공탁금은 뭐예요? 해방공탁금은 회수청구권에 내리는 거예요. 해방공탁금. 그 회수청구권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의 보증금을 걸게요 하는 거죠. 자, 가압류 집행의 목적물에 가름하여 가압류 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다. 자, 가압류 집행. 목적물에 가름해서 이제 해방금이 공탁이 됐어요. 그러면은 가압류의 효력은 이 공탁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 회수 청구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그다음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는 해당 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것이므로 해방공탁금에 대해서 우전 면제권을 갖는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명령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압류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는 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것이므로 해당 해방공탁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상관없어요. 가압류 채권자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안 승소 판결 등의 집행 권한을 하여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현금화 명령을 받아야 한다. 이게 회수 청구권이지 애초에 그 해방 공탁금 자체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를 저기를 건 거예요. 그거를 이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현금화 명령을 받아야 그 권리가 이제 돈이 되겠죠. 본안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방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 압류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 압류가 아닌 한 가압류의 피보전 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해야 한다. 자, 본안 소송을 해서 승소 확정을 판결했어요. 가압류 채권자가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랑 전부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 압류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 압류가 아닌 한 가압류의 피보전 권리와 압류의 집행 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해야 한다. 그래서 채권 압류를 받았잖아요. 이 회수 청구권. 압류를 받았는데 가압류의 피보전 권리 그리고 압류의 여기 맨 처음에 가압류를 받았던 거에 집행채권이 두 개가 동일성을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본압류로 전이하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가압류는 진짜 미리 걸어놓는 가짜로 걸어놓는 그런 거일 뿐이니까. 가압류 해방 공탁금은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고자 할 경우 첨부서면은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공탁 원인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 정보 및 그 확정 증명서나 가압류 신청 취하 또는 해제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방 공탁금을 이제 공탁자가 회수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인 첨부 서면하고 공탁 원인이 소멸했어요 라는 걸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가압류 결정이 취소됐다는 판결 정본, 확정 증명서, 가압류 신청 취하, 해제 증명서 이런 거를 같이 내야 너 이제 가압류 해방 공탁이 필요 없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풀 수 있는 거겠죠? 자, 39번. 재판상 담보공탁, 이 담보권에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의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소송의 소송 비용에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자,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가 이거를 일단 정지하기 위해서 담보공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담보를 걸어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소송을 정지를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소송의 소송 비용에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말소 소송도. 그러니까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아니죠. 뭐라는 거야? 말소 소송은 반대죠. 그 소송 비용에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담보공탁이나 이런 거는 그 채권에 대해서 이제 저기를 하는 거지 굳이 소송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제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 이것도 다른 이제 소송 비용에도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지금 얘가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번에 기회 있으면 하고. 어쨌든 그래서 얘 아니죠. 소송 비용은 웬만하면 저기에 안 들어가요.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본안 소송을 패소 확정된 보존처분 채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 채권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 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 해방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 이율인 연 5%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의 이자 차액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자,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누가? 채권자가 패소했겠죠? 그러면은 채무자는 어쨌든 이유 없이 얘가 지금 저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지금 저기를 거는 거예요. 손배를 거는 거예요. 근데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 금액을 만약에 공탁을 했었다. 그리고 이게 취소가 났다. 그러면은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서 이 기간 동안 내가 공탁을 해놨어. 그러면은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내가 은행에다 넣어놨으면은 5%는 받을 수 있었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 민사 법정 이율이 5%잖아요. 그러니까 5%는 더 받을 수 있었는데 혹은 그
손해배상 청구니까 5%는 네가 더 쳐줘야 되겠어 하는 느낌으로다가 이자와 공탁금 이율, 근데 공탁금에 대해서도 이율이 있단 말이죠. 상당의, 그러니까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5%, 네가 5%는 더 쳐줘야 돼 라고 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야, 여기 이율 2% 있었잖아, 3%더 줄게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채무자로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 중 근저당 설정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증 공탁을 하고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경매 절차 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패소한 후 항소하면서 다시 보증 공탁을 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경매 절차 정지 결정을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경우 2차에 걸친 공탁은 당해 심급에 관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1심에서 관한 제공한 담보에 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담보 사유에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채무자로서 임의 경매 절차 진행 중에서 이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소송 제기하면서 일단 보증 공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증 공탁 때문에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경매 절차가 정지가 됐어요. 근데 이게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항소를 했어. 다시 경매 절차 정지 결정을 받았어요.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경우 여기도 이제 이거 하려면 보증 공탁 해야 되잖아요. 자, 2차에 걸친 보증 공탁이 지금 이거는 2심, 이제 항소심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2심에서 보증 공탁했으니까 1심은 끝났으니까 이거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담보사유 소멸됐잖아 라고 한다는 건데 두 개는 각기 다른 심급을 다른 심급에서 그 손해를 담보를 하는 거니까 1심은 1심이고 2심은 2심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소멸됐다고 할 수 없다. 왜? 채권자의 손해가 소멸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까.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나 건물 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 차임 상당에게 지급을 명한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담보 공탁을 한 경우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된 지연 손해금이나 차임 상당액의 손해가 포함된다. 금전 이연에 대한 지연 손해금 지급을 명한 판결 혹은 건물 명도 하고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집행을 명한 가집행 판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서 담보 공탁을 일단 했어요. 일단 전지한 거죠. 가집행이 지연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채권자는 받을 걸 못 받고 있잖아요. 인한 손해에는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집행 정지가 이만큼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상당의 지연 손해금, 차임 상당 이 부분이 이제 더 기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채권자가 강제집행 정지 자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금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그쵸? 이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서 담보 공탁을 하는 거는 다른 가압류 채권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집행 정지를 해가지고 너 때문에 이 집행 정지 때문에 입은 손해배상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거, 그런 거라는 거. 자, 공탁서 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탁서 정정은 공탁 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거 동일성 해하지 않는 범위. 집행 공탁을 혼합 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기본이죠.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 수령자에 대한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라 할지라도 수령자에 관한 사항은 공탁의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공탁물 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서의 동일성을 해야 하므로 수리할 수 없다. 갑자기 공탁사가 한 명이었는데 그 수령자가 두 명으로 늘어났어. 이런 거는 이제 공탁서 동일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선행 채무가 있는 자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반대급부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탁서 정정 신청을 하고 공탁관이 이를 인정하였다면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그때부터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때부터 반대급부를 이제 없는 것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공탁서 정정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공탁서 정정 신청은 하면은 처음으로 소급해가지고 효력이 있는데 이제 공탁서 정정 신청, 반대급부를 없애달라는 공탁서 정정 신청이 있다면 이거는 그 반대급부가 없어진 때부터 그때부터 없는 변제 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는 거.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해서 변제 공탁을 했는데 공탁 원인 사실에 채권자의 수령 불능을 추가하는 것은 공탁의 근거로 하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야 하는 내용이죠.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어요 라고 했다가 채권자의 수령 불능이에요 라는 걸 같이 추가하는 거는 동일성을 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허용된다. 이게 틀린 거죠.